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이지. 부등식을 푼다는 건 부등호가 있는 복잡한 식을 이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부등식은 복잡한 부등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애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x의 범위라는 을 주고 뭐 3x 플러스 4의 범위를 좀 구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경우도 있었죠. 또는 이제 복잡한 부등식을 주고 얘네들을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는 것들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죠.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식의 성질과 꽤 비슷한데 자꾸 나오면 마셔. 물을 1리터짜리 큰 통을 따라줄까? 근데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섬세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등식보다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씁시다 이건데, 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 요 가운데 오는 건 다 똑같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네 개의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대표적으로 얘를 갖다가 설명할게. 이거이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가 있을 때 얘가 더 큽니다. A보다 B가 크면 A 빼기 C보다 B 빼기 C가 더 커요. 곱하기가 문제지. 양수를 곱하면 A 곱하기 C보다 B 곱하기 C가 큽니다. 음수를 곱하면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C보다 더 커요. 뭔 얘기야? 방향이 바뀝니다. 네.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죠. 0은 곱해 안 곱해? 등식에서는 0을 곱해도 참이 났지. 원래 같으니까 0 곱해도 참이거든. 근데 부등식은 0을 곱하는 게 빠져버리죠. 그래서 1차 부등식 4개를 한번 봅시다. 이 4개를 보면서 일반적인 해를 다 한번 차근차근 구해보죠. 결국은 우리가 이 4개 꼴을 봤을 때 판단해야 되는 거, 첫 번째 AF, A가 0보다 크냐, A가 0이냐, A가 0보다 작냐에 따라 풀이가 달라질 거고, 이 상황은 특이한 상황인데 이 상황은 뭐에 따라 달라져? B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게 돼요. A가 양수면 X는 A분의 B보다 작겠죠. A가 음수면 X는 A분의 B보다 클 거야. 근데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0이잖아. 네. 그래서 B에 따라 달라지는데 B가 0보다 크면 모든 실수가 되겠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없지. 그렇게 되는 거죠. A가 0보다 크면 X는 A분의 B보다 작을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X는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A가 0이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가 나오고, B가 0보다 작으면 X는 없지.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크면 x는 a분의 b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으면 x는 작고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으면 x는 모든 실수가 있겠지.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는 없죠.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크면 x는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 작으면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고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까요? 네. 찍어서 올려줄게. 부등식의 연산. 사실은 하에서도 다루었을 거고, 근데 그냥 3에서부터 알고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대소관계나 이런 거 따질 때도 많이 써먹는 파트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x 더하기 y의 범위, x 빼기 y의 범위, 뭐 y 빼기 x의 범위, x 곱하기 y의 범위, y분의 x의 범위를 좀 따져볼 건데 이렇다고 해보자. 다양수야. 0보다 커.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a 더하기 c 한 값이 가장 작은데 이 값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a가 안 되거든. 마찬가지로 b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x 빼기 y는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뺀 게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둘 다 등호 없으니까 등호 없을 거고 b 빼기 c가 가장 큰 건데 등호가 둘 다 있으니까 b 빼기 c까지 나오게 되겠지. y 빼기 x는 y의 가장 작은 값에서 x의 가장 큰 값을 뺐을 때가 c 빼기 b인데 얘는 나오지? 기침한다 지친 목소리 어떡하니. 자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는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c가 가장 작을 거야. 그리고 b 곱하기 d가 가장 클 거야. y분의 x는 가장 큰 걸로 가장 작은 걸 나눴을 때가 가장 작겠죠. 가장 작은 걸로 가장 큰 걸로 나눴을 때가 가장 클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인 부등식의 연산 형태가 되죠. 그럼 절대값이 넣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원래는 이제 복소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3 플러스 4의 절대값은 5인데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넣었다라고 하면 다 실수란 얘기죠. 얘는 항상 어떻게 되니까 0가 들어가는 거죠. 이차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풀이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본질이고. 선생님은 좀 그걸 되게 강조하는 스타일이잖아. 풀이도 뭐 풀이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여기서부터 해야 돼. 두 개로 나눴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함수를 쓰지 않고 이 부등식을 푸는 경우가 가끔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려면 내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 얘가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정리를 했어 이렇게 쫙. 그럼 정리했을 때 a는 0이 아닐 거고
A, B, C는 다 정수로 정리를 할 테고 우리가 예. A가 양수인 정수로 정리를 했지. 우리 더 떠줘? 아, 제가 또 컵 빌려줄까? 우리 큰 컵 빌려줄까? 선생님 큰 컵? 큰 컵에다가 왕창 떠와. 씻고 오는 건데. 혹시 저희 한번 야 이거 먹어봐 이거. 콜대원. 이거 맛있는 거라 좀 기침이 날 거야.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맛있는 거 젤리 같은 거라. 손이 많이 가니? X를 없애자면 밑에 거가 2고 위에 거가 4야.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 저거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밑에 거에다 25. 맛은 뭐 맛은 해? 그냥 괜찮네요. 나 집어. 자 보자. 이 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간단하게 이런 걸로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래서 이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생각을 해볼게.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A 곱하기 B가 0보다 커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0보다 커요로 읽는 게 아니라 또 같다. 그치 A, B의 부호가 같아요. 이렇게 읽는 거잖아.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습니다. A, B 부호가 반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도 오늘 좀 몸이 내가 어제 달리기 10km 하고 처음에 뛸 때는 5km까지 뛸 때는 오늘은 몸이 좀 가벼운데 15km까지 뛰어볼까?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한 8km 죽을 것 같아가지고 10km를 겨우겨우 뛰어서 1시간 6분 정도 걸렸거든. 네. 그리고 몸이 확실히 회복이 안 됐어요. 오늘 다시 한 2km 뛰고 왔는데 몸이 안 풀리고 지금 몸이 좀 약간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방귀도 계속 오니까 항상 외투 들고 다니고 목을 잘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콘이 나갔어. 나도 좀 정신이 혼미한데 여기까지는 하고 이거 2차 부등식을 하기 전에 사실은 복습이라서 조금 두서없긴 한데 연립부등식 얘기까지 하고 저걸 할게. 네. 연립이라는 건 뭐지? 아, 식이 2개 이상인 애들인 거죠. 그래서 부등식에서 보면 우리가 AND하고 OR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AND는 A and B는 부등식이건 등식이건 둘 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A와 B는 A를 만족하고 B를 만족하지 않거나 A를 만족하지 않고 B를 만족하거나 둘 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니네가 배운 5어가 들어있는 애들은 이 경우가 잘 없어. 예를 들어 방정식을 생각해보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0. 그럼 x가 마이너스 2거나 x가 1인 거잖아. 둘 다를 만족할 수는 없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애들이 많이 까먹는단 말이야. 놓친단 말이지.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커요 하면 둘 다를 만족하는 건 없지. 네. 하지만 원래 5 안에는 얘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5가 되게 다른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은 AND로 연결된 두 개의 부등식이고 두 개가 동시에 참이돼야 되는 거죠. 부등식에서 같은 영역, 겹치는 영역을 찾는 거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이게 AND로 묶인다는 거야.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고 그러면서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잖아. 네. 근데 또 요 사이는 5인 거지. 또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고 x 마일은 0보다 작아요.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x가 1보다 커야 돼. 이때는 해가 없죠. 네. 이때는 x가 y보다 크면서 x가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게 해가 되는 거지. 그럼 원래 2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수식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걸가 기본인데 이게 너무 귀찮더라 이거죠. 물론 뭐 익숙해지면 금방 풀어지긴 하겠지만 좀 더 빨리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프와 부등식을 좀 보려고 해. 그래프와 부등식을 보는데 첫 번째로 fx가 0보다 크다. 근데 fx는 그래프가 요 땅으로 생겼어 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 1, 5야. 그러면 이 기호가 말하는 게 뭐냐면 y는 fx잖아. 함수에서 y 값이 뭐보다? 0보다 커지는 x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5보다 큰 게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엔 이런 걸 하나 더 볼까?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래서 얘가 fx고 y는 gx야. 그러면 fx보다 gx가 큰 범위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fx의 y값보다 gx의 y값이 큰데 어디야? 직선이 위에 있는 데죠? 네. 그 어디? 여기는 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x가 5까지 되죠. 자,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큰 범위. 자, 이런 거는 부호로 판단할 때 아까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면 둘이 같은 부호,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 그럼 이쪽을 보면 0을 중심으로 왜 0보다 작을 때는 gx는 항상 음수야. 그러니까 fx가 음수인 걸 찾아주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삼부터 여기까지. 네. 자, gx가 양수인 건 0보다 클 때고 fx가 양수인 건 5보다 클 때죠. 또는 x가 5보다 클 때 이렇게 되죠. 저렇게 저 기호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저 2차 부등식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죠.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자? 바깥값과 사이값을 나누어서 풀자. 이거 헷갈리라고 지금 위로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프가 주어졌지. 그러면 이거는 y 값이고 y 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0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이거인 거죠. 네.
그림을 그냥 보면 돼요. y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거기는 이거나 이거인 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려지게 만들진 않죠. 왜냐하면 a가 양수인 게 편하니까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바꿔놓을 건데, 그런데 강제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 놓고 이거를 주고 따로 바꿔서 푼단 말이야. 이렇게 놓은 건데 이 식에서 지금 a가 음수인 걸 판단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일반형만 정리하면 2차 부등식도 끝났죠. 2차 부등식 어렵지 않지 않냐? 어렵나? 방정식보다 좀 어렵지 않나? 부등식이니까 좀 그런데 2차 함수 그래프를 진짜로 x절편형을 가진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우리가. 이거 오래 가면 폐렴된다. 저요? 병원에 안 갔어? 아니 저번 주에 갔거든. 저번 주도 좀 이랬잖아요. 저번 주에 갔는데 약을 받아서 오늘도 먹었거든요. 방금도. 그래서 내일 또 가려고. 다른 병원에 가보든가. 이비인후과로 가려고. 가봐야 돼. 위험해. 생각보다 머신들이 어차피 또 체력은 보니까 또 뛸 때도 뛴단 말이야. 운동하고 축구하고. 그런데 끝나면 이제 막 2배로. 2배로 네. 기침하고 위험하지. 반은 나눌 수 있죠. 네. 왼쪽은 바깥값 사이값, 바꿔. 바깥값, 오른쪽은 사이값. 기침이 나올 거야. 조금 침을 꿀떡 삼키거나 물을 마셔. 판별식을 가지고 나눠서 보려고 해. 그러면 분명히는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 두 분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해가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큽니다. 알파보다 큽니다. x가 알파가 아닙니다는 부등식이 아니니까 사실은 부등식으로 다 써주는 게 맞아. 이런 거는 x가 알파가 아닙니다. 선생님 문제 낼 때는 이렇게 써주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면은 감점은 아닌데 별로 안 좋아하다 하니까 이때는 모든 식을 쓰면 됩니까? 되게 재밌지?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야. 부등식은 수천이가 실수야. 진짜 웃기지 않냐? 하려면 다 하는 거야. 그러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요. d가 0이면 x축이랑 알파에서 접할 거고 x는 모든 실수가 다 되겠죠. d가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이랑 안 맞는 거니까 이때는 y값이 0보다 작게 되는 부분은 이거고 저게 나오려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알파고 x는 되겠니? 요게 좀 특이하지? 방정식처럼 끝. 2차 부등식
방정식에서 알아야 될 건 부등식 알아야 되면 다 끝났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실 이거 대표 예제를 해줄 필요 있을까? 대표 예제를 한번 대표 예제들 있잖아. 선생님이 쌤 어떻게 풀라고 그랬지?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보라고 그랬지. 대표 예제들만 하나씩 쭉쭉쭉 풀어볼까? 풀다 막히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게.